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면서 덩달아 한국어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만 21만여 명에 달하는데요. 최근 김혜경 여사가 세종학당 역할과 한국어 교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세계인이 K-팝 노래를 따라 부르고 우리의 언어로 가득 채워진 작품들이 아카데미상 수상과 노벨 문학상 수상에 이어 토니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개회식에 김혜경 여사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겼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문화는 눈부신 성취로 온 국민에게 자긍심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K-팝 노래를 따라 부르고 우리의 언어로 가득 채워진 작품들이 아카데미상 수상과 노벨 문학상 수상에 이어 토니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교육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영부인이 축하 인사를 건넨 것이 6년 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그리고 세종학당이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 세종학당이 해외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일을 하는 곳인데 여기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표준 한국어 교육자를 양성하고 또 온 오프라인 세종학당도 있거든요. 오프라인도 있거든요. 그걸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 87개국에 252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교육자를 좀 양성하고 있는데 이 세종학당하고 문체부가 2009년부터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를 개최를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글자 그대로 한국어 교육자들을 이제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건데 올해는 49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예. 잠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대통령 부인의 이 축하 인사가 6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키워나가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맥상통한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또 출범하자마자 김혜경 여사의 축하 메시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우는 학생들도 그렇고 또 이제 세종학당의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이런 영상 축사가 노고와 또 격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관심이라는 거죠. 아, 국가가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고 김혜경 여사는 한류 뿌리는 한국어다. 문화의 힘으로 언어를 전파하겠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말로 외국인들이 노래 부르고 글을 읽고 시를 짓고 이거야말로 우리의 문화 강국의 힘이고 뿌리 아니겠습니까? 노벨상에 이어서 토니상 또 아카데미상도 탔고요. 세계인의 관심이 한국어를 향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제는 전 세계를 가더라도 안녕하세요, 김치, 비빔밥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류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각국에서 이 세종학당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9개국에 11곳이 신규 지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9개 나라에 11곳이 신규로 지정이 됐는데 그 결과 세계 52곳이 전체 이제 운영된 횟수가 되는 것이고 특히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선정을 할 때는 역대 최고 경쟁률이 나왔는데 8.5대 1이었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세종학당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나섰다는 이야기인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세종학당 수강 대기자만
1000여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줄을 서시오, 막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국어 능력시장 응시자가 급증해서 여기서만 세종학당이 총 8곳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경쟁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 한류 열기 더해가면서 네. 세종학당 유치뿐만 아니라 수강생들도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 증가율이 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폭발적인 것이죠. 그럴 이유가 처음에 세종학당 시작할 때 이 정도 열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지난해 2024년입니다. 세종학당 수강생이 21만 374명. 그러니까 2007년에 출범 당시에 수강생은 740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의 인기가 높아졌습니까? 그 사이에 BTS도 있죠, 블랙핑크도 있죠, 뭐 토니상도 받죠. 이러니까 안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까지 세종학당을 350곳으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되는데 수강생 50만 명을 목표로 하는데 얼마나 인기인지를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미리 유튜브로 이렇게 세종학당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엄청납니다. 정말 우리말도 또박또박하게 하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예. 하재근 평론가님 모실 때마다 빠지지 않는 콘텐츠가 바로 있습니다. 이 K-팝 데모넌터스 이야기 좀 할 텐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의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구현을 해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말 자체를 또 그대로 구현을 해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한국어를 쓰는 인구도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그 K-팝 데모넌터스에서 한국말이 그대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어떠한 그 번역 없이 네. 헐리우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막내, 뭐 후배, 선배 이런 말이 그냥 나왔거든요. 그 해외 K-팝 팬들이 막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또 그럼 가자라는 말 이런 말도 영어 중에 그냥 나왔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간단한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제 이해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해외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한국어를 쓰는 인구가 지금 최대 8,500여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북한 다 합치고 제외 동포에 또 외국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 다 합치면은 8,5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산이 되는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전 세계 7천여 개 언어가 있는데 다 합쳐서 전체 20위권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나라 맨날 소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하는 것이고 이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핫한 언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종학당이야 이제 우리 문체부 산하의 기관이긴 합니다만 그 나라의 정규 교육에서 그러니까 제1,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정하는 학교들도 꽤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영향력인데 실제 뭐 우리 인구로만 따져보면 우리 뭐 5천만 명, 제외동포까지 합하면 7천만 명, 8천만 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어의 영향력은 훨씬 높다라는 거죠.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되고 있는 나라가 인도 등을 포함해서 무려 24개국이나 됩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국가들인데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에 필수 선택 외국어로 한국어가 포함됐어요. 뭐 박영께도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자기 모국어에 대한 자존심이 매우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필수 외국어로 한국어가 선택된 것이고 파라과이, 남미에 또 굉장히 좀 나라입니다. 근데 중고교 교육 과정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다. 아니 파라과이에서 어떻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을까? 말 그대로 한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VIP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또 프랑스어나 또는 독일어 같은 대우를 받는데 제1 외국어로 한국어가 2021년부터 채택이 돼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만 받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베트남어와 함께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정말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는 한국어가 VIP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전 세계 막론하고 어느 지역이든 지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미국과 유럽 내 대학생들이 굉장히 한국어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예,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많이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그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듣는 그 학생의 숫자가 2013년에서 2021년 사이에
57%가 네. 급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서던 캘리포니아대 미중 연구소 소장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가장 뜨거운 동아시아 언어는 한국어다. 네. 이를 주도하는 것은 100% K-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미중 연구소 소장이면 지중파 내지는 친중파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 분 입에서 현재 가장 뭐 뜨거운 언어는 한국어다, 뭐 K-팝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미국에서 K-팝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기간에 그 중국어를 듣는 미국 대학생 숫자는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도 2016년 대비 2023년에 중국어를 공부하는 대학생의 숫자가 35%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의 인기가 조금 시들해지는 반면에 한국어가 뜨고 있다. 이런 현상이 여기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보통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하면서 내는 서류 중에 하나가 아마 토익 성적표 네. 같습니다. 영어 능력과 특히 이제 비즈니스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한데 네. 한국어에도 이런 게 있더군요. 토픽이라고 해서 한국어의 비즈니스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이거 보는 사람도 꽤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어에 한이 맺혀서 뭐 토익 공부 엄청나게 하는데 외국인들은 토픽 공부를 한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토픽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뭐 재외 동포나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보는 건데 이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응시한다는 겁니다. 2023년에 80개국에서 42만 명이 이 시험에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어가 그만큼 지금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는 것인데 이 토픽 시험을 거쳐서 이제 한국에 체류 비자를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한다든지 한국 공공기관 내지는 또 한국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한다는 것인데 뭐 특히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토픽 응시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막연히 취미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돈을 버는데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 한국어를 공부하면 월급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베트남에서 대졸 초임의 평균 임금이 800만 동, 한 44만 원 정도 예. 되는데 한국어를 공부할 줄 알게 되면 이게 이 평균 임금이 1,700만 동에서 2,000만 동, 한 87만 원에서 110만 원 예. 정도로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통용되는 말이 영어를 할 줄 알면 임금이 2배로 뛰고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임금이 3배로 뛴다. 예. 이런 말이 통용될 정도라고 합니다. 예, 갑자기 어깨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외교관들도 이 예전에는 한국이 분단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전쟁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주한 공관에서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유능한 외교관들이 한국을 임지로 찾고 있다고요. 네, 저는 이걸 누구보다도 잘할 거예요. 저는 아. 제가 한참 대학생일 때 30년 전이죠. 35년 전에 저도 대사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한국을 막 안 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유럽의 이 외교관들의 머릿속에는 한국 그러면 한국 전쟁, 좀 낙후된 나라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분단된 나라. 그런데 최근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외교관일수록 한국 가겠다 서로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심지어는 유럽 국가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왔을 때 이 경력 한 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교관으로서 한국 근무한 적이 있냐 없냐. 더 놀라운 건요. 이따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자녀와 함께 오는 외교관들은 못 돌아갑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더 연장해. 그만큼 지금 한국이 임지로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 자국의 국경 이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로 연설을 한 외교관이 한 명 있습니다. 에밀리아 카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서툴지만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한국어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여기에 이탈리아 대사관에서는 한국 예술과 역사를 알리고 싶습니다. Perché voglio riuscire in questa sfida, ecco, perché mi piace la lingua coreana e attraverso la lingua sto scoprendo tantissimi aspetti della società, della cultura, delle persone coreane, mi piacciono moltissimo e da una parte sono diventata una fan di Kim Sejong. 예, 예전에 그
미녀드레스다에서 이 이탈리아 국적의 출연자가 했던 발음과도 좀 유사한 느낌이 들고요. 그 에밀리아 카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 이번에 그 한국어 연설을 준비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팬이 됐고 또 높이 평가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가토 이탈리아 대사가 자국의 건국 기념일 행사 때 한국어로 연설한 거예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국어 연설했는데 이게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 외국 대사가 보통 이제 한두 마디 인사말 정도는 한국어로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자신들 나라 말을 하는데 뭐 같이 갑시다 이런 거 한두 마디 우리말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국어로 연설했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어디에도 한 사람이 문자를 창조한 사례는 없다. 세종대왕의 팬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은 K-팝, K-드라마, K-뷰티 등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유럽에서도 이미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이런 말도 했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적 측면들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자국의 문자를 만든 날짜를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글 창제를 알고 있죠.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느끼고요. 네. 그 가토 대사 이 연설할 때 옷차림을 보니까 한복인데 그 이탈리아의 국기 색깔이 좀 섞인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이른바 융합을 한 거죠. 가토 대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조금 아는데 이 가족들이 그렇게 한국 사랑이 엄청난 것으로 예. 알려져 있는 가토 대사입니다. 그래서 삼색기를 수놓은 저고리에 이제 붉었지만 이탈리아와 한국을 융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와 한국 사이의 우정을 상징한다. 이 한국 사랑이 엄청납니다. 가토 대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말로 누구와도 그렇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패션의 나라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탈리아의 패션 또 한국의 한복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감동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토 대사를 만났을 때 이탈리아와 한국과의 관계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가토 대사가 지금 유럽에서 온 여러 외교관들이 있지만 하나의 표본과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주한 대사들의 이 한복 외교 심심치 않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G7 회의 출국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했던 이 주한 캐나다 모이니 대사의 경우에도 한복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한복을 입으면 바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이니 대사가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을 할 때 서울공항에 났었는데 지금 좀 화면을 보십시오. 네. 어떤 분들은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저게 패셔너블한 상당히 패션이 두드러진 그런 남색 한복입니다. 네. 모이니 대사 딱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배웅하면서 실제 트랩까지 배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황이슬 한복 디자이너가 만든 이 작품인데 품격과 센스 있는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감격을 했는데 저 뒷모습 보십시오. 멀리서도 정말 우리 한복의 품격 또 정말 우아함 이것이 그대로 살려졌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보는 순간 한복 대단하다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전통 한복이라기보다는 개량 한복인 느낌이었는데 예. 이분이 한국에 부임한 게 2023년입니다. 근데 예. 부임 직후부터도 개량 한복을 구입할 정도로 한복 사랑이 대단하다고요. 예, 이분이 어떤 한국에 오자마자 작정하고 한복을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뭐 도착하자마자 바로 개량 한복을 사서 아무래도 이제 전통 한복은 그 활동하기가 조금 불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개량한 한복을 여러 종류를 막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두루마기를 뭐 재해석 아마 방금 대통령 배웅할 때 입은 옷이 두루마기를 재해석한 개량 한복인 것 같고 천릭을 재해석한 것도 샀다고 합니다. 네. 천릭이라는 게 옛날에 무장들이 입던 옷인데 그런 거라든가 뭐 전통 누비못을 떠올리게 하는 겨울옷이라든가 그래서 사계절별로 옷을 다 사가지고 계절을 가리지 않고 개량복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식의 매력에도 푹 빠졌다고 하는데 한국은 길거리 음식부터 시작해서 정말 맛있는 게 많다라고 실제로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이른바 국뽕에 취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한국의 음식이 다양하고 맛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분도 한식에 푹 빠졌다고 하는 것이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치맥도 한식으로 치거든요. 요즘 외국 사람들이 한국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치맥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의 한글 한복 사랑 널리 퍼져 나갔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